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올해 지방선거 필승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인물난이라고 하지만 찾아보면 인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이죠, 이철우 전 최고위원은요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요 이철우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선거 때는 사무총장으로 예. 당을 지키시고, 이제 또 이제 당을 살리기 위해서 경북 도지사 출마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경북하면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이고 산업화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가면 너무 침체돼 있어요. 예. 가슴이 아파요. 경북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살고 예. 또 정치가 살아나는데 예. 대통령이 계속 나오던 이 지역인데도 말이에요. 근데 침체된 이유가 참 안타깝고, 어쨌건 또 요즘 탄핵 때문에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도 침체되어 있는데, 이철우 의원님이 이제 경북 도지사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까 활력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도지사 출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도지사 출마 선언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이 되겠습니다.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도지사 출마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신의 한수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중심이 경상북도였습니다. 네. 화랑정신으로 삼국통일을 했습니다. 네. 삼국통일을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비정신, 호국정신,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상징되는 새마을정신, 이걸 우리나라 건대화를 했습니다. 네. 이런 모든 정신의 발상지 경상북도가 70년대만 해도 70년 통계를 보니까 경상북도 인구가 450만, 서울시가 540만. 네. 모든 것을 자웅을 그렸어요. 서울 아니면 경상북도입니다. 전국체전에도 1등을 경상북도가 하든지 서울시가 하든지. 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침체되고 변방으로 처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통령을 5번을 배출을 하면서 40년 집권을 했는데 그때마다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네. 양보를. 그래서 뭐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고 지금 서해안, 남해안은 거의 개발 완료 상태에 되어 있는데 동해안은 전혀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네. 동해안은 보면은 우선 고속도로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철도도, 그 흔한 철도도 아직 없습니다. 고속철은 고사하고. 그래서 이 길을 빨리 만들어야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해안이 우리 경상북도의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다. 물론 경상북도가 또 주역이 돼야 되겠죠. 예. 자, 경상북도 말씀한 대로 도로, 기간시설, 게다가 말이죠, 요즘은 정치적으로도 참 곤란한 지경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사드 배치가 또 되면서 또 지역 간의 갈등도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사드 배치한 다음에 상주에 집을 얻으셔갖고 거기서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사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주말마다 내려가셔서 농장도 하시고 가족과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제 사드 배치가 성주에 되었는데, 땅은 성주 땅인데 방향은 김천이라서 성주에는 집이 한 채도 해당이 안 되고 우리 담벼락에 사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 김천 시민들이 더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왜 담벼락에 갖다 놨느냐 이래서 반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사드 배치된 지역을 제가 가봤습니다. 일본에 2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처음에는 거기도 불만을 있었다가 지금은 아주 평화롭게 잘 살더라고요. 전자파 공해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걸 주민들은 설득을 했는데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연연하지 않겠다. 그래도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드 배치하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로면 해롭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서 살겠다. 이래서 집을 김천 지역입니다. 네. 사드가 배치된 지역에서 한 4km 떨어진 우리 지역에 집을 한 채 공동으로 구입해서 그 가서 뭐 상주까지는 안 되고 저도 뭐 서울에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갈 때마다 그 가서 같이 공동으로 같이 생활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사진을 한 장 올릴까 하는데요. 예. 예, 사진을 이제 올리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철우 의원님의 김천 집입니다. 바로 뒤에 여름에 사드 기지가 있습니다. 예. 막 저 손녀가 돌이 막 되기 전에 9월달 돌인데 지금 8월달 갔습니다. 저 집에 들어가서 같이 같이 살았습니다. 아이고 손녀가 이쁘네요. 예, 예, 따님 같은데 아주 귀여워요. 손주딸. 아유 주말마다 또 손주 때문에라도 가고 싶겠네요. 예. 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변 분들한테. 아, 이분은 정말 지역과 고향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또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뭐 전자파 있지도 않은데 걱정하고 잘 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데. 야당 의원들은 뭐 전자파에 튕겨서 죽는다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했잖아요. 예. 지금은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손주딸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거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전합니다. 그래 저기 집 짓는 분이 집을 지고 팔려고 하는데 마침 사드가 올 때 그때 집이 완성됐어요. 집을 몇 채 지났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이웃 집을 다 구입했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 말씀이 이 사진을 보고 저 어린 애도 가서 사는데 전자파 해롭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도 이사를 왔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사진 보니까요 집이 참 좋아요. 저게 집이 시골 짓는데 저거를 집 짓는 분인데 집값이 약 3억입니다 저게. 그래도 서울에 비하면 서울엔 전세도 못 구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아담하게 짓고 40평이 되는 집인데 저기 저렇게 잘 지었는데도 3억 미만이. 무슨 세 가지 다 합쳐서 3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계시는 분들 이사 오십시오. 예, 이사 가야 되겠네요. 지금 사진 보신 분들은요, 이철우 의원님실에 전화를 하셔갖고 어디냐고 좀 물어보고 주변에 아직 몇 채 남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집을 많이 지어놨는데 그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사 오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변에 국회의원도 살고 있고 얼마나 안전하고 또 서로 정보 공유하고 좋겠습니까? 그만큼 사드 너무 언론에서 그렇고 야권에서 저렇게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제로 큰 피해가 없다는 거 대한민국. 그 야권이 지금 여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권이 됩니다. 시간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1년이 안 가다 보니까 저도 그냥 이게 당하는 거는 예전 야당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당하고 있는데 입에서 나가는 거는 아직까지 그냥 그때 야당인 줄 알고 말이죠.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철우 의원님은요,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당사에서 말이에요. 야전 침대 아시죠? 쫙 깔아놓고 야전 침대에서 되게 안 가셨어요. 사실 뭐 8% 나온다, 13% 나온다, 선거비 보전도 못 받는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24%까지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님의 노력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개인기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사무총장으로서 밑에서 보좌했던 우리 이철우 그 당시 사무총장님의 힘도 컸습니다. 제가 또 사진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진 하나 보면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기가 나의 집입니다. 예, 어려운 곳에만 집을 짓는군요. 사드 배치하는 김천 성주 근처. 대선 때는 당사에 사무총장이 임명되고 선거를 하려는데 우리 당 후보 지지율이 4%. 그래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사기가 꺾여서 도저히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침대에서 간이 침대 놓고 집은 우리 한 4km밖에 안 떨어졌는데 집에 한 번도 안 가고 그 저기에서 계속 잤습니다. 몸무게 4kg 줄더라고요. 한 달 동안.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사무총장님이 지금은 조금 그래도 좀 안정된 모습이지만 그때는 만약에 사무총장님은 그때 모르셨고 이철우 의원님을 모르시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녔으면 경비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여기서 왜 주무시지? 경비인가? 아니면은 여기에 온 노숙자인가? 이런 말씀 죄송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그냥 허술하게 하고 대신 뭐 그러니까 제가 당원들 독려하고 말이죠. 밤 12시가 돼도 당원들 체크하고 우리 국회의원님들 체크하고 또 독려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네. 처음에는 하루 이틀 하고 갈 줄 알았더니 열흘이 가고 20날이 가고 그러니까요. 한 달이 가고 그래 계속 끝까지 거기서 지키고 있으니까 네. 이거 진정성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같이 동료들이 열심히 뛰주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죠. 정말 풍찬 노숙이 다른 게 없습니다. 예. 예. 제가 뭐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럴지 몰라도요, 시청자 여러분, 당사가 말이죠, 그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예, 밤 되면은 웬만하면 끕니다. 그러면 쌀쌀하고, 거기에 또 이렇게 쪼그리고 주무시다가 아침에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하러 예.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상훈 전사님 모습이 정말 힘들어 보이셔갖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사무총장님 때문에 막판에는 자기들도 힘을 좀 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동료가 안에서 많이 일어났다. 서로 의지하고 이겨보자는. 그래도 24% 받은 건 나름의 기적입니다, 진짜. 저는 그래도 뭐 선거는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거 이튿날 바로 사무총장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말이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말이에요. 친박, 비박인이 막 싸우면서 또 그 당시에도요. 그러면서 책임질 사람들이 없었죠. 책임을 안 지고 있었는데 이철우 당시 사무총장님은 바로 사무총장직을 내려놨습니다. 당에서 아무도 안 했는데, 예, 바로 이런 게 책임지는 정치, 또 소신 있는 정치,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이번에 경북도지사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출마와 상관없이 다음 달에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이야, 그냥 어떤 사람들은요, 의원직 갖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눈치 보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경북을 살리겠다. 의원직까지 딱 던지시고 오늘 기사 보니까 의원님 뭐 공설에 지더라도 그렇죠. 사퇴하겠다. 야, 지더라도 예. 국회의원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도지사보다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갑 중에 갑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 나갔다가 떨어지면 계속 나는 의원직 유지할 거야. 심지어 대선도 그랬어요. 예. 안철수 그랬잖아요. 예. 안철수는 사퇴했죠. 예. 나중에 사퇴했고, 예. 예. 뭐 대선 나갈 때도 의원직 유지해야 되는 심상정 같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뭐 야권에서 말이에요. 지금 아주 극렬좌파지만, 이런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최근에. 저는 그때 출마하면서 우선 최고위원직, 이것은 최고위원이 경선 룰을 정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룰을 정하는 심판인데, 심판이 선수로 뛸 수 없다. 룰을 정해놓고. 그래서 룰 정하기 전에 난 나가겠다. 최고위원직,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 지구당 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음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 지구당 위원장직도 내려놓겠다. 그래서 당협위원장직도 사퇴하고, 요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당협위원장이 이끌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12월 31일부로 사퇴를 했습니다. 네. 하고 그 국회의원직은 경선에 돌입하면 사퇴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지 예비 후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2월 13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는데 일부에서는 의원직 사퇴해가지고 사퇴 수리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쇼 아니냐 하는데 그러면 내가 경선에 나가서 지더라도 사퇴서를 내는 것을 반려 안 받고 나는 그대로 사퇴하겠다.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국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어떠한 경우도 제가 했는 말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직은 사퇴하고 물론 도지사가 되면 후보 등록하면 당연히 사퇴하고 해야 되니까 그 길이 아니냐 이래 할 수도 있지만 경선하는 과정은 우리 당 경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 사퇴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합니다. 예. 참 이 경북 도지사 선거 또 공천 이런 과정들은 사실 대한민국 양궁과 같다. 예. 워낙 출중한 선수들이 모여서
일단 경선을 통과하는 게 힘드니까 예. 양군과 같다 이런 표현도 일부 하는데 예. 사실 지금은 국가 위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그저 그냥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또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위기가 되면 말이죠, 당사에다가 텐트 치고 침대 치고 거기서 그냥 풍찬 노숙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 사드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다 도망가는데 그래 내가 거기 가서 살게. 손녀딸 데리고 가서 손녀딸과 지금 거기서 살고 계신 우리 이철우 의원님 같이 행동하는 이런 애국 우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다 피해 다니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말이죠, 이철우 의원님께서 만약 될 것 같습니다. 경북 도지사에 당선이 되시면 대한민국 우파를 위해서 또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지사 직을 잘 유지하시다가 나중에 또 대선도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큰 정치를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과 사실 경북도지사 하면 요즘은 힘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우리 홍준표 대표는 경남도 지사하셨으니까 그렇고, 요 충청도에서도 요즘 힘 있는 만희정이 나오고 말이죠. 아니, 요즘은 뭐 구청장도, 누구죠? 이재명, 어디 뭐 경상도 도지사 나간다고 하고, 요즘은 또 서울시장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요 정치의 큰 줄기에서 활동하시는데, 저는 경북이면 대통령도 배출한 지역이면 좀 힘이 있어야 되고 지역 발전도 좀 잘 돼야 되고 말이죠. 번듯해야 되는데 제가 경북 가면 답답한 게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돼요 도대체. 대통령이 2번이나 나왔는데 말이죠. 2번에 5번. 5번이요. 저들이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정치인으로서 경북 지역 발전이 안 된 데서 굉장히 주민들께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요구하는 것은 보수 우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가 이 나라를 70년 중에 6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걱정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가서 보수 우파를 살리고 또 경상북도의 4대 정신, 아까 말씀드린 그 정신을 바탕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다시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찾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고, 지금 문제가 지역 발전도 문제지만은 대한민국이 복지병이 걸려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현장에서 실험을 해서 복지를 굳이 나라에서만 지원해주는 복지가 아닌 자급자족할 수 있는 복지. 그리고 저는 이웃 사촌 복지라 이랬는데 이런 복지도 한번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시키고 또 노인들이 행복해야 하는 내가 뭘 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일을 복지를 받는 혜택 이런 것들을 하고 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농업 우리나라 시장 경제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농업도 연봉제 이런 농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지키는 농업 이런 것들도 해내고 또 4차 혁명 시대에 경북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구미 포항에서 이미 준비가 많이 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문화 관광 특히 문화는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한 20% 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 관광, 경주 같은 데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경주를 왕경 같은 거 복원해 놓으면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경주가 천년 고도라 했는데 가보면은 왕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동해안도 아까 개발하면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됩니다. 바다를 보다가 또 리조트 이런 거 만들고 리조트도 가고 역사도 마리나 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서 러시아로 일본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항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을 네. 만들어 보겠다. 그게 제가 포부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경상북도만 잘해보자 뭐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건 안 되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잘 사는 그렇죠. 그런 모범을 보이겠다. 그 중에 특별히 보수 우파가 또 살아나는 그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좌파 도지사들은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들의 아지트를 많이 만들어 놓고
좌파들을 막 키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파들이 힘을 못 쓰는 참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이철우 최고위원님을 저는 얼마 전에 사퇴하셔서 자꾸 최고위원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철우 의원님을 확실히 한번 밀어서 경상북도에서 말이죠. 보수 우파의 정말 아지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보수 우파 하니까 뭐 좌파, 보수, 뭐 우파, 진보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을 살려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헌법 가치 안에서 대한민국을 살려보자. 예, 그래서 경상북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힘을 만방 곳곳에 알려서 봐라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이 가니까 도지사가 돼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우리가 한번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다음 차기 대선에 말이죠. 좀 큰 힘을 낼 수 있는. 예. 그래서 정권 다시 가져오고 말이죠. 예. 예. 보수파 중심지인 경상북도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겠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네. 지켜야 되고 좀 개발에 좀 뒤처진 경상북도도 살리고 또 동해안이 버려져가 있다시피 한데 이걸 살려서 대한민국 마지막 블루오션을 만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만이 잘 살고 개발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고 그다음에 보수 우파가 살아나서 평화 통일까지 이루는 그런 중심의 도지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기대가 큽니다. 사실 강원도가 꽤 하면 다 또 강원도로 강릉 받아볼게 하면 또 강원도로 가시는데 예. 사실 경상북도에 또 동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개발하고 유적지와 잘 개발하면 관광도 활성화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업이 굉장히 죽어 들어가고 있는데 힘들어 하시는데 이것도 활성화시켜서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경상북도가 차지한 동해안이 천리면 천리 400km 천리를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해수욕장도 있고 그럼 리조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도지사가 되면 경상북도에 해변가 딱 가서 한번 어떻게 발전되는지 한 2년 정도 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상점백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세계 어디 가도 이만큼 아름답고 그 시설이 잘 돼 있고 세계인이 관광을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이죠. 이번 지방선거 홍준표 대표님도 말씀하시지만 체제를 지키는 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당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도지사 출마하면 전국 최다 득표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런 붐이 일어나서 제가 경남도 가고 19대 총선에서 83.5% 전국 1등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90% 이상 나와야 됩니다. 90%. 예. 그걸 한번 만들어 봐야죠. 제가 나가면 1등을 할 수 있도록 보수 우파가 확 살아서 움직이도록 그러니까요.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상북도의 힘이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충청도 가고 강원도 가서 지금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보수 우파 너무 지금 막 축 처져 있는데 우리 이철우 의원님께서 힘을 확 실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신의 한 수에도 출연해 주시고 오늘도 인터뷰가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일정도 많고요. 당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선이 일어나면요. 이건 뭐 그냥 전쟁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보니까요. 지금은 과거와 달리 좀 차분하게 경선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원님도 이번에 의원직까지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선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적어도 신의 한 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혹시 당원들도 많이 봅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투표하시고 무조건 자원봉사. 여러분들 요즘 돈 드는 선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일 전화하셔서 제가 자원봉사 도와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가서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홍보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선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의원님이 잘 돼야지만이 자유한국당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경상북도는 조금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90%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체성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위기입니다. 저는 전술핵 배치를 위해서 미국을 2번 다녀왔습니다. 그 사드 배치할 때도 온몸으로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막았습니다. 사드 배치되고 전술핵 배치가 돼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경상북도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중심지로 만들어서 그 바람을 전국으로 불러일으켜 평화 통일이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힘을 냅시다. 어려울수록 우리 뭉쳐야 합니다.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도록 합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 체제를 지키는 선거입니다. 또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됩니다. 뭐 명망가 중심의 이런 선거는 안 치르겠다. 정말 싸울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나가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 홍준표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싸울 수 있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인물 중에 인물, 이철우 의원님 아니면 그다지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고 또 찾아내야 되겠죠. 사실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철우 의원님이 제 눈에는 가장 많이 들어오네요. 여러분들, 경상북도에서 90% 우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힘을 만들어서요, 다음에 체제도 지키고 우리가 정권도 다시 찾아오는 그런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철우 의원님 모셔서 너무 신의 한 수 뜻깊은 방송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시즌이 돌아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자원봉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 이철우 의원님 모시고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